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금 전문가로 알려진 오시아드의 박주영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지난 인터뷰 반응이 진짜 뜨거웠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금을 왜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 소금은 다들 지금 먹고 있으니까 소금을 왜 먹어야 되는지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짠맛 때문에, 요리에 짠맛 때문에 먹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필요해서 먹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외에 나트륨 이외에 수많은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가 소금을 먹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소금하면은 소금에 대한 어떤 정의가 바닷물을 이렇게 졸이면은 이제 만들어지는 고체, 이걸 이제 소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서양학자들이 이제 소금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트륨이 제일 많네. 그럼 나트륨이 소금이고 나트륨이 짠맛이 나니까 소금은 나트륨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에서 나트륨 이외의 것들은 다 불순물 취급해서 빼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났어요. 물론 제조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염화나트륨만 소금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제염 같은 경우인데 99% NaCl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가 짠맛 때문에도 먹지만은 나트륨 때문에도 먹지만은 수많은 미네랄 때문에 먹는데 그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소금을 진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짠맛과 나트륨도 있지만 미네랄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미네랄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네랄 소금이 일반 소금과 다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다들 미네랄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네랄 소금이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입된 천일염 같은 경우에 염도가 97%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표기사항은 미네랄 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트륨도 미네랄이기 때문에 미네랄 소금이라는 게 맞죠. 그건 우리가 보통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면은 나트륨을 제외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아연이나 망간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금이 미네랄 소금이냐 아니냐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 먹고 있는 소금은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요. 천일염 미네랄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천일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염전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보통 보름, 20일 이렇게 걸립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소금이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한번 그 과정을 쭉 추적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바다에 물이 볼 상태로 지나오게 되면은 볼에 흙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소금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침전지라는 곳에다 물을 가둬둡니다. 그러면 이제 볼 성분이나 진흙 성분 이런 것이 다 가라앉겠죠.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그게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씩 농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결정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죠. 소금을 이렇게 긁어서 모으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올 때 되면은 염도가 한 26% 이 정도 됩니다. 바닷물은 이제 3.4% 염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서해 바닷물은 한 2.8% 정도 돼요. 바닷물에 따라서 이 농도가 조금씩 다른데 3.4가 26까지 되는 과정이 보름이 걸린다는 거죠. 매일매일 농축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결정을 시켜서 거기서 NaCl이 가라앉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가 끄집어냅니다. 그걸 우리가 소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보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마지막 결정지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미네랄이 이미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NaCl을 건져나고 남은 바닥에 깔려있는 물은 우리가 그냥 다 버립니다. 그럼 물속에는 아직도 결정화되지 않은 수많은 미네랄이 녹아있겠죠. 그건 우리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 올린 소금마저도 우리가 또 간수 뺀다고 해서 또 빼버리죠. 간수라는 게 뭐냐?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조금 묻어있는 것마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NaCl이 대부분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지고다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정제염은 더 심하게 빼는 거고 천일염 그나마 조금 덜 빼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이 아닌 거죠.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면 바닷물 속에는 우리가 80가지 90가지 미네랄이 다 녹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살려서 만들어져야지만 진짜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금을 지금까지 못 만들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맛 때문에 그래요. 그 간수 성분이라고 하는 마그네슘 성분은 쓴맛이 나요. 그러니까 얘가 쓴맛이 나는 게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에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 뺀 소금이 우리가 맛있다 깔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쓴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얘가 들어가면 미네랄이 들어가는데 맛이 써버리니까 얘를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마그네슘이 다 들어가면서도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소금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소금은 진짜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서 먹으면은 미네랄 섭취도 되고 나트륨 섭취도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물도 먹어서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소금을 진짜 미네랄 소금이라고 그런 소금을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소금물을 먹고 살이 빠진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소금 섭취가 어떻게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제 작용 기전이 궁금합니다. 소금을 먹고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살이 찌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양쪽 케이스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강남에 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만났더니까 이 소금 진짜 기적의 소금이다. 왜요? 그랬더니까 자기가 2달 좀 반 정도에 체중이 8kg를 쪘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키가 76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60kg밖에 안 돼요.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평생의 소원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됐는데 이 소금을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었다니까 2달 만에 살이 이제 붙은 거죠. 밥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까 생각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 거야. 70한 1인가 이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 이건 진짜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한 3개월 정도 만에 10kg가 살이 빠진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살이 쪄가지고 진짜 고민을 했던 분인데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럼 이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라는 게 아겠지만 나트륨도 있지만 미네랄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 미네랄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도 있고 소금이라는 게 제대로 먹으면 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우리가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배출을 잘 해줘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잘 배출해주고 붓기도 빼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쌓여있던 내장 지방도 빠져나가는 거고 독소도 빠져나가는 거고 아까 했지만 장에 있던 것도 장 청소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빠져나가고 반면에 지금까지는 그냥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미네랄 소금을 섭취를 통해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돼서 몸에 가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살이 찌는 분은 계시는 거고 살이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살이 빠져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살이 많이 쪄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득식하면은 어떤 분은 한 1, 2kg에서부터 해서 10kg, 15kg까지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잠 잘 자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바깥에 나가도 활동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상으로 가는 길을 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사람과 찌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찐 사람이 더 찌는 게 아니고 찐 사람은 빠지고 마른 사람은 살이 정상으로 돌아가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기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먹게 되면 이제 포만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사량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양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는 것도 있고 제일 많은 것들은 변비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여자분들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변비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 마그네슘 성분이 바닷물에는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마그네슘의 쓴맛 때문에 소금에 못 집어넣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을 챙겨 드시게 되면은 변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몸에 이제 내장에 쌓여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건강이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미네랄 소금 섭취한 고객분들의 후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감량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집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참 우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좀 뭔가 이게 기분이 우울하고 슬프고 뭔가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번져지는데 제가 제일 최근에 들었던 이게 참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어머님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이 소금 진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소금을 사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딸에게 이제 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사가지고 따님한테 주소를 주면서 따님 주소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얼마 지났다가 이제 따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엄마가 친정 어머님께서 안 사주셔도 되고 자기가 이제 사겠다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게 된 이유를. 이 여자분은 근래 보기 드물게 자녀를 5명이나 가지신 분이에요. 자녀가 5년인데 이제 막내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네. 갓난아기인가 봐요. 근데 이 갓난아기가 변비에 걸렸대요. 갓난아기인데. 그냥 병원에 데려가도 이거 뭐 방법이 없네요. 갓난아기가 약도 처방을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뭐 가족들이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애가 변비에 걸렸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마르고 뭐 피부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야, 내가 이 소금을 먹었다니까 미네랄 소금 먹었다니까 효과가 있더라. 네가 좀 먹어봐라. 그래서 엄마가 이 소금을 물에 타서 먹기 시작했더니 아기의 변비가 해결된 거예요. 이분은 모유를 먹였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먹었던 게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아기의 변비 문제가 해결되면서 애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잘 먹고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기 같은 건 말을 못 하잖아요. 갓난아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약도 함부로 먹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엄마가 먹은 걸 통해 가지고 모유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건강을 찾게 돼서 그래서 온 가족이 완전히 뭐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참 보람이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어떤 한 분은 며칠 전에 이제 바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어머님인데 저희 보고 뭐 특이한 뭐 제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요. 소금물을 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까 본인이 뭐 이제 이거 소금을 먹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니까 혈관 나이가 뭐 20대로 나왔대요. 60대인가 그런데.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딸도 피부지가 안 좋았고 이랬는데 뭐 가렵고 긁었는데 그것도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안 먹는데요. 아들한테 아무리 권해도 아들이 안 먹으니까 아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뭐 이제 뭐 밥에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드시게 하라도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아. 뭔가 또 뭘 해서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약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온 집안이 갖고 있던 어떤 질환들이 해결돼서 온 집안이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걸 변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그런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삶이 달라지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뇨가 해갖고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시중에 미네랄 약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특정한 미네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철분, 뭐 칼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바다에는 이제 그 미네랄이 다 녹아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들어있는 살린 소금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물이 염증, 노폐물 배출, 해독에 작용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이제 있죠. 물의 역할이 있고 소금의 역할, 미네랄의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쭉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지단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갈 때의 액체는 다 소금물로 나갑니다. 땀도 소금물이고 눈물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소변도 그렇고 다 이게 소금물로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배출되도록 우리 몸을 설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소금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쌓여있던 독소를 같이 끌고 나가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소변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소변에서 우리 몸에 쌓였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배출할 때 그 배출을 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금이라는 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뭐 살균이라든가 항상성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소금이라는 게 하죠. 우리 몸의 0.9%인데 이 0.9%가 안 썩고 세균에서 안전한 상태로 우리 몸에 돌아다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이제 나트륨과 미네랄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은 몸에서 발생 수많은 독소나 찌꺼기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땀으로 배출될 거부터 시작해서 피부로 나갈 거, 소변 나갈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배출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해독에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이제 정설이 이제 굳혀지게 된 거죠.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이제 해독하고 관련된 기관은 이제 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금은 뭐 간이 뭐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소금하고 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간의 역할은 뭐냐면은 해독 역할과
영양 물질의 저장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쌓이면 지방간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라는 거는 해도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간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그래서 독소들이 들어가면 다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해주고 과잉으로 된 영양 물질은 다 간에다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독을 했다 이거죠. 그럼 그 찌꺼기들은 부산물들이나 이런 것들 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소금 물이 모아서 신장을 위해서 다 배출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간에다 해독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소금이 간에 있는 나쁜 물질 빼가지고 가는데 소금이 역할을 하는 개념이 되고 지방이 쌓인다 이런 물질도 다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소금 물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의 건강은 소금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독소의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소금물을 적절하게 챙겨 먹는 것 자체가 간도 건강하게 해주는 거고 우리 몸의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소금의 독소 배출 역할도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다 미네랄이 해요.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는데 그 전해질 규정을 맞춰주는 게 바로 이제 미네랄의 전기 힘이 이온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줘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짜게 먹으면 간에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간 건강에 소금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간에 물론 이제 뭐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 자체는 모든 게 지나치면 다 안 좋지만은 그 소금이라는 게 있어줘야지만 간에서 발생한 독소나 이런 폐기물들을 배출을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챙겨 먹어야지만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은 해독 작용을 하는데 그게도 수많은 미네랄이 다 연동돼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네랄이 관련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80가지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미네랄들이 각각의 기관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챙겨 먹는 게 간 건강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박물이 붓기를 빼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소금물을 마셨을 때도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촬영장에 오기 전에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70대 되는 여성분인데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고칼륨 혈증이 나왔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먹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소금을 적게 먹고 채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채라든가 곡식에는 칼륨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은 문제는 모든 미네랄은 들어와서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칼슘 같은 경우는 뼈를 만드는 구성물질인데 그런 데는 조금 있지만은 나머지 미네랄은 들어왔다가 다 나가야 돼요. 안 나가고 쌓여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금속에 중독이 됐다든가 수은 중독 이런 중독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몸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칼륨이라는 애들이 나가려 그러면은 나트륨이 있어야지 나가요. 칼륨 빼려면. 반면에 나트륨을 빼려 그러면 칼륨이라는 애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야식으로 뭐 라면 같은 걸 먹었다라고 할 때 안 붓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그 라면 같은 데다가 야채를 많이 넣어. 특히나 호박 같은 경우가 칼륨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은 붓는 부분이 방지가 되는 거죠. 얘가 나트륨이 물을 붙잡고 안에 있는 걸 방지해서 그 나트륨을 모아가지고 빼주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모들이 부었을 때 늙은 호박을 삶아 먹인다 이런 이유가 붓기 빼는데도 붓기를 붓는다는 거는 나트륨이 물을 잡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칼륨이 섭취돼야 되고 반대로 칼륨 빼려고 그러면 나트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네랄 소금을 먹을 때 그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먹는 지금까지 소금은 그냥 나트륨만 됐다 들어있는 소금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네. 칼륨도 적절하게 들어있으면은 이 균형이 잡혀서 들어가서 같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네랄 소금 갖고는 실험한 것들이 쥐를 갖고 실험한 거였는데 하루에 소금 나트륨 얼마 먹었을 때 소변 양이 나오는 거 비교를 해봤더니까 일반 순수 정지염 99%짜리 나트륨 소금 먹으면은 나트륨이 한 반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으면 먹은 나트륨이 거의 99%가 다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나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특정 미네랄이 많은 소금만을 먹어서는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네랄과 나트륨 균형을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리튬이 치매와 관련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리튬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소금을 섭취하는 것도 실제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 발표가 기존에 어떤 치매 약의 개발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치매 약들은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약들의 문제가 뭐냐면 고혈압 약, 당뇨병 약이 치료약이 아니에요. 고혈압 약 먹으면 고혈압이 낫는 경우가 없고 당뇨병 약 먹어서 당뇨가 나은 경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개념인데. 근데 이 리튬을 먹였더니까 쥐를 갖고 실험했는데 치매에 걸리게 한 쥐를 먹였더니까 정상 쥐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치매 약하고는 다른 개념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이런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이제 사람과 하는 경우는 임상실험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바닷물 속에도 리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튬 하면 리튬 배터리에서 우리가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리튬을 추출해서 배터리를 만들자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바닷물 속에 있는 건 우리가 먹어서 몸에 흡수가 되는 이온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으면 우리 몸에 당연히 들어오죠.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해봐요. 칼슘이 제일 많은 생선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칼슘이 제일 많은 생선 뭐냐 물으면 대부분 다 멸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멸치가 과연 칼슘이 많을까? 멸치하고 고등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많을까?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왜 칼슘이 많으냐? 멸치는 뼈채 먹어서 그래요. 칼슘, 고등어는 다 뼈를 다 발라내고 살만 갖고 기준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멸치는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멸치 큰 것들은 다 머리 떼고 뼈 빼고 이래 가서 먹고 그냥 국물 내는 데만 이렇게 쓰는데 멸치에서 칼슘을 섭취하려고 하면 뼈채 그냥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분해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돼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뼈의 고등어를 못 먹는 이유는 그게 먹는 것도 불편하고 걸리기도 하고 몸에 들어가서 잘 녹아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흡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들은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소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 먹으면 다 제대로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리튬 미네랄에 들어있는 소금의 섭취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희 소금을 먹은 분들 중에서 파킨슨병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먹고 이게 뭔가 좋아지셨나 봐요. 그랬더니까 사도의 8천까지 해가지고 그 집안에 적을 때 한 30명 정도가 저희 소금을 이렇게 드시게 됐던 것 같아요. 막 선물 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 리튬 미네랄은 제가 볼 때는 치매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증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 앞으로 많은 실험과 연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희 소금 드신 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